16회 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자, 부동산법의 기본 학습인 일순환용 강의입니다. 자, 국토개입법의 7번째 강의는 용도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용도구역은 이게 종류가 7종류가 있었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 용도지역은 21종류, 용도지구는 9종류, 그다음에 용도구역은 7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용어 외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꾸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용도구역은 먼저, 자, 여기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한테 안 좋은 겁니다.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들어가면 개발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받고,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다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개발을 제한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바닷가에다가 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장 같은 걸 못 짓게 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이렇게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된 용어를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얘네들은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이 들어가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제 8월 7일 날, 2024년 8월 7일 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폐지가 되면서 새로 세 가지가 생겼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새로 생긴 용어인데, 새로 생긴 용도구역인데, 기존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것 3개, 강화하는 것 4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 순서는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자, 7종류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은, 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밑에 뭐 세부적인 목적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또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거 아까 우리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완화하는 거 새로 생긴 것들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용도구역 전체 7가지는 강화하는 목적,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고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단계적 토지 이용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활용,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8월 7일 날 주신 부분들이 개정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용도구역은 자,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자, 지정되어서 자,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용도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지정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행정청이 신중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당 내용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용도구역의 목적을 보셨고 자, 두 번째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7종류인데 좀 세부적으로 볼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용도구역은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같은 걸 결정을 해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는데 이 3가지는 기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자,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월 7일 날 이제 2024년 8월 7일부터 이런 용도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하지 않고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을 하고 지정되는 것을 내면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제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건 좀 따로 별도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용도구역 이렇게 7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대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을 하고
자, 요거에 대해서 지형되는 고시를 내면 그것으로서 바로 이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이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의제되어서 도시관리계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앞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정식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은 용도구역이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정의를 하실 때 여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기존에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건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자, 기존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절차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절차가 여기 왼쪽에 있는 네 가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정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결정을 하면 이 결정 자체가 도시관리 결정으로 의제되는 그런 간주조항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좀 전에 우리가 공간 재고조화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 공간 재고조화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하는 건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봤듯이 공간 재고조화 계획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거기다가 도시혁신 계획을 만들고 복합용도구역을 정하고 복합용도 계획,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고 이렇게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4년 8월 7일부터요. 공간 재고조화 계획도 도시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6명의 도시의 장들이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여기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복합용도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만들거나 이런 구역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또는 해당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는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된다. 누가? 6명의 도시의 장들입니다. 앞으로 도시의 장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법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재고조화 계획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문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 재고조화 계획은 아까 우리 입안하는 관청이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입안을 하고, 여기 결정은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인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문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국토부 장관이 공간 재고조화 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크게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공간 재고조화 계획 입안과 결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재고조화 계획의 입안권자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리고 공간 재고조화 계획은 왜 입안하는 거냐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또 관련된 계획 같은 걸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되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제 조항이 있죠. 공간 재고조화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형도면고시까지 하면, 지형도면이라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 공간 재고조화 계획 결정되고 나서 공간 재고조화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는 위치를 이런 지형도에다가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형도 면을 만들어서 고시하면 요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즉 공간 재고조화 계획 자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 조항 같은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년도 35회 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행위제한이 완화가 돼서 규제가 풀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바로 건축법상 비슷한 효과,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도 규제를 풀어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이 두 가지가 지정이 되면 관련 유사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마무리하고, 자, 아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목적과 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세부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실무에서 그린벨트 개발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되면 농사 짓는 행위만 일부 가능하고 나머지 개발 행위는 거의 금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뭐 땅을 개발하고 하는 행위는 다 금지되어서 굉장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도시지역안의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이제 도시지역안에다가 공원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자, 도시지역안의 공원, 산지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공원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도시자연공구역 정하고 어떤 민간인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와 종구역도 사적인, 자, 공적인 개발은 가능하지만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개발, 개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주택 같은 걸 증축, 이런 법정된 행위를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특정한 건물의 증축 같은 것들을 못하게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질 오염 시설 같은 것들의 설치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우리 수질 오염시키는 것들이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거를 제한합니다.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양식장 같은 데가 보면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팻말 같은 게 표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자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전면 제한, 자, 도시지역안에서 산지 개발을 제한할 때는 도시자연공구역, 공원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자, 사적으로 건축물의 어떤 신축이라든가 증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 나중에 뒤와서 볼 겁니다. 수질오염 설치, 수질오염 시설 같은 걸 설치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은 혁신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이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행위 제한을, 자, 거기 도시혁신 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따로 규제를 정해가지고, 혁신적인 도시 개발,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해서 규제를 따로 정해가지고, 그 규제를, 기존 규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정하는 것. 복합 용도구역도, 자, 융복합된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혁신적인 도시 공간, 융복합적인 도시공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별도로 따로 정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복합용도구역도 지정되고, 자,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자, 우리 도시계획설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이죠. 도로, 공원, 뭐 철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활용, 우리가 이제 큰 도로라든가 큰 공원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고 이것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중에 이렇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 지정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토지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지정됐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안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용도구역도 이렇게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형태가 있다는 것,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하고 지정 목적을 아까 우리 보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정권자는 먼저 규제를 강화하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자, 개발제한구역은 민간인들의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많이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약간 위임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시험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즉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개입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만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도시지역 안에 산지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걸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관여하지 말고 이 서열 2등인 특광도지사,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광도지사나 대도시가 결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기본적으로 특광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입니다. 여기는 대도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기본적으로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되, 자,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이게 바닷가 같은 공유 수면에 닿기 때문에 해양선보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다음 중 용도구역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이렇게 하면서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개발장구역이고 하나는 도시장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네 가지를 써놓고 개발장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 시가조정구역도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골라야 되겠죠. 개발 제한하고 시가조정구역 그렇게 문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이 결정권자로 이 지정을 하는 결정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 네 개 중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은 자,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지 복합구역은 자,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얘네들은 아까 우리 공간 재고조화계획의 결정권자가 이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공간 재고조화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공간 재고조화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공간 재고조화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세 가지는 이렇게 아까 본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 목적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시가와 주정구역하고 이제 혼동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자연보호구역의 목적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개발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이제 서울시 외곽 쪽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정하고 경기도 하남 같은데 경기도 이제 광주시, 경기도 나머지 과천 이런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 그게 바로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정합니다. 서울시 외곽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 쪽에. 자,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가보안상 목적으로 우리 군부대 근처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같은 걸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했을 때 국가보안상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정해서 개발행위를 군부대 주변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자, 여기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 자,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확산 방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는 시가조정구역을 정한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을 정할 때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정했을 때는 나중에 해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50년이든 100년이든.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건물에 신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건물에 증축을 못하게 시가화를 방지시키는 건데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기간도 같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화는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을 할 때 위치도 정하고 어떤 그 장소 같은 걸 정하면서 이런 기간도 같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유보기간은 3년은 안 됩니다. 한 번 정할 때 5년 이상 20년 이내이기 때문에 25년도 안 되겠죠. 나중에 연장을 할 수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정할 때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해가지고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자,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국가보안상 목적은 시가조정구역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두 가지가 있으면서 국가보안상 목적 같은 것도 하나 추가하시고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아니라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리고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이런 시가조정구역 같은 경우를 기간을 선정을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하면서 자, 위치라든가 장소를 정하면서 기간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2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5년 이상이라는 말 붙여줘야 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기간을 정해서 시가조정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정하는 것이죠. 자,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되면, 자, 만약에 이제 시가조정구역을 처음 정할 때 15년으로 했다. 근데 오늘이 15년이 되는 날이다. 그럼 유보기간 만료일이 오늘이면 이제 다음 날로 날짜가 바뀌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동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실효 결정을 안 하더라도, 따로 이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제 같은 거, 실효 같은 결정이 없더라도 이게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되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효가 되면 실효 사실을 의무적으로 관보나 고시라는 관보나 공보 같은 신문에다가 이제 발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만료일에 실효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이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일까지는 유지가 되고 다음 날로 날짜가 바뀌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으면 이걸 행정청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실효사실의 고시를, 실효 고시를 관보나 공보라는 신문, 행정청이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업무는 관보에다 발표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공보에다 발표하는 건데, 이런 관보나 공보나 신문에다 고시해서 의무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실효고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에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되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을 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엔 도시혁신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지복합구역. 자, 우리 요거는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을 할 목적으로 행위제한을,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행위제한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서 도시혁신구역을 정합니다.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위해서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별도로 따로 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혁신구역을 정합니다. 자, 복합용도구역도 융복합된 공간 조성을 위해서 행위제한 같은 것들을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기존 용도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정하기 위해서 복합용도구역을 지정을 하고, 자, 도시계획설의 입체적인 활용, 주변에 공원 같은 게 있을 때는 공원 같은 도시계획설을 활용을 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공원 주변을, 도시계획설 같은 주변을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볼 건데, 자, 행위 제한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아까 규제를 강화하는 거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에서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을 중심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뒤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3종류를 제외하고는, 자,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예외입니다. 다른 법에서 정하는 예외 3가지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 2법에서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것이 4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거, 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2법 국토계획법 내에서 행위 제한을 직접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규제를 완화할 때 시가조정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건데, 그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여기 완화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보호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이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써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특이하죠, 조항 자체가. 자, 우리 법을 읽어보면 용도구역 7종류 안에서 이제 개인들이 받는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거 3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보호구역 행위 제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 제한은 각각 얘네들을 다루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시험 범위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시가조정구역 규제를 강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지, 도시혁신,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완화하는지가 이 국토계획법 내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2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행위 제한의 구분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이 따로 정하는 법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자, 도시자연보호구역도 따로 행위 제한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수산자원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위 제한 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다음 두 가지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제의 내용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국토기획법의 대통령령으로. 다른 것들은 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시가종구역은 국토기획법에서 이런 두 가지 행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국토기획법이 시험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행위 제한 자체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것만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종구역 행위 제한은 먼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우리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장관들입니다. 여러 장관들이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도시계획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시군계획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인데,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인 신도시사업. 자, 미개발지에다가 신도시를 최초로 개발하는 것. 자,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사업이죠. 자, 그러면 원래는 도시계획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사업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데, 자, 시가와 중구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사업 같은 공익사업도 제한을 받는다. 금지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먼저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따로 인정을 했을 때, 그래서 요청이 있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하면 그런 도시계획사업만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인정, 요청과 인정 같은 게 충족이 되면 그런 도시계획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시가종구역이 아니라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제한 없이. 근데 시가와에서는 이렇게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다음 행위를 여기 특광시군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시가와에서 공익적인 사업, 공익적인 요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부르는 건데, 시가와에서 도시계획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도시계획사업이라도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가와의 도시계획사업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하면 그러면 나머지 이제 민간인들이 하는 개발행위인데, 자, 민간인들의 개발행위는 다음 행위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지는 아니네요. 여기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안 됩니다. 6가지 제가 시험에 중요한 걸 써놨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순환 때 볼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축사나 창고나 양어장 같은 것들은 건축입니다. 건축. 자, 우리는 건축이라는 말과 설치 이런 분홍색을 먼저 보세요. 자, 건축이나 설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신축이면 자,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으로 면적을 넓히거나 위로 높이를 증가하면 증축. 자, 개축은 기존 건물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을 우리가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합니다. 다시 짓는데 기존 규모 내에서. 나중에 또 이제 건축법 가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축사나 창고, 양어장 같은 것들은 농사 짓거나 어업에 필요한 건물들은 신축, 증축, 개축이 다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자, 그런데 마을 공동설, 새마을회관, 농로 같은 것들도 마을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 같은 경우도 설치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되고, 여기 공익설, 공용설, 공공설 같은 일종의 관공서들입니다. 보건소,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같은 이런 관공서들도 설치가 됩니다. 허가받아서. 자, 그런데 여기 주택은 증축이네요. 자, 개인적으로 축사가 아니라 주택은 기존 주택을 증축만 할 수 있다. 이제 면적 자체가 이제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시가와에서 새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시설도 증축만 할 수 있네요. 시가와에서 주택과 종교시설 같은 민간인들의 건물들은 기존 주택이나 기존 종교를 증축하는 것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주택과 증축 같은 것, 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이제 빼고 기존 건축물. 자, 기존 건축물이면 이게 뭐 상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와에서 상가 같은 이런 기존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동일한 규모 안에서
개축이나 재축, 대선처럼 기존 규모를 초과하지 않게 고치는 것들, 다시 있거나 고치는 것들만 가능한 것이죠. 신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들, 축사나 창고, 양어장, 마을 공동설, 공익, 공용, 공공가치, 공짜 들어가는 것들은 설치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이 되는데 이 주택과 종교는 신축은 안 되고 증축, 그 다음에 여기 기존 건축물, 주택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증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개축이나 재축, 대선 같은 그런 행위들만 고치는 행위거나 기존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이런 것들만 허가받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신축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신축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화에서. 그래서 시가화를 정리해보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들은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사업을.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여기 법에 써있는 이 행위들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면 중개사 공부는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근데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변형을 해서 또 연습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보시는 게 가장 포인트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보면 자,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혁신계획이라는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자, 도시혁신계획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2순할 때 보실 겁니다. 1순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자, 도시혁신계획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따로 규제를 정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혁신구역을 정하고 도시혁신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서 이 계획 자체로 행위 제한 내용들을 따로 정하는데 주로 이제 기존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자, 복합용도구역도 자, 우리 복합용도구역도 복합용도 계획이라는 계획을 따로 정해서 이 계획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복합용도 계획으로 규제를 따로 정할 때 건축물의 크기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국토계획부에서 여러 가지 외웠던 숫자도 있었죠. 그 건폐율 용적률 숫자 범위 안에서 복합용도 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건폐율 숫자 50, 50, 60, 60, 50, 70 이렇게 외웠던 거, 용적률은 뭐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외웠던 숫자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제가 그 숫자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 복합용도 구역 같은 경우로 요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할 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의 그 기준, 그 범위 안에서만 완화를 정한다. 이렇게 국토계획법에 정한 그 숫자 기준 범위 안에서만 그 내용을 정해서 이렇게 행위 제한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해서 행위 제한 내용들을 정하는데 이때도 뭐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해당 원래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의 200% 이하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거니까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어쨌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 내용의 어떤 범위를 정한다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아까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고 국가 보안상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시가화 종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국가 보안상 목적이 나오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X가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되면 민간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시가화 종구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나머지 개인적인 행위는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까 법에 써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죠. 아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축사나 창고, 양어장 같은 것들은 건축, 주택은 증축, 종교시설은 증축 그런 것들을 허가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개발 행위는 허가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니까 그 문장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는 개발 행위를 허가받아서 허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잘못됐죠. 자, 시가화 종구에서는 주택의 증축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기존 주택 면적이, 기존 주택의 뭐 연면적이 60이면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니까 추가로 뭐 40도 증축 같은 거 허가받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지정 변경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34회, 35회는 기존 문제를 대체해서 이런 지문으로 변경해서 낸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보셨고,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우리가 1순환 기본 이론 교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2순환은 핵심 이론이 있고 3순환 심화 요약집이 있는데 기본 이론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가 있으니까 제 밴드에 들어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2순환용 교재는 약간 책자식으로 60페이지짜리가 있고 3순환은 이제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다 총괄해서 심화 내용까지 포함된 이런 두꺼운 이론 요약집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로 고려해서 자,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